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7강 자도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배웠던 누항사와 마찬가지로 자도사도 가사 갈래입니다. 시조가 장형화된 형태가 가사라고 저번 영상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사음보의 율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길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조보다는 훨씬 길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도사. 여기서의 자도는 스스로를 애도한다 라는 뜻이에요. 애도라는 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인데 왜 스스로를 애도한다고 했을까? 이 글의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글의 작가인 조우인은 광해군이 폐위시킨 인목 대비를 안타까워하는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조우인을 모함하는 주위의 신하들이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우인은 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런 감옥 생활을 하던 도중에 쓴 시가 바로 이 자도사입니다. 이 감옥 안에 갇혀서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자도라는 제목이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죠. 방금 언급한 역사적 상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지금 화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배울 자도사의 내용인데요. 저 억울합니다. 죄가 없어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사이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말하는 화자는 여인으로 그리고 화자가 사랑하는 임은 남자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교재에 실린 부분은 앞에 서사 부분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 서사 앞부분은 화자가 임의 옷을 지으면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에요. 인생이 몇 날이며 이내 몸 어이할꼬. 내 몸을 어이할 것인가? 임과 이별한 내 처지를 어떡할까? 라고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서 처지를 한탄하고 있죠. 주렴을 손수 걷고 옥계에 내려가.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임 계신데 바라보니.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에서 구슬로 만든 커튼을 걷고 옥계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옥계가 있는 이 공간은 화자가 발 디디고 있는 이 공간이에요. 옥계에 내려가서 뭘 하냐면 오색구름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오색구름 깊은 곳이 바로 임이 계신 곳입니다. 자, 임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단 말은 화자는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있고 화자가 바라는 임은 천상계에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여기에 화자가 바라는 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지상계와 천상계를 이원적인 구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임이 계신 데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안개문 구름창 천리말리 가렸구나. 화자는 임을 보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 안개문과 구름창이 가려 있어요. 안개문과 구름창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죠. 송민곡에도 규원가에도 이렇게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소재는 꼭 등장하거든요. 기능이 유사한 소재를 찾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서 임을 보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외로운 청난으로 광한궁 날아올라. 자, 화자와 임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아셨는지 이 화자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줬어요. 화자가 무엇이 되어서? 청난이 되어서. 화자가 새가 되어서 훨훨 날아서 지금 광한궁으로 갔어요. 광한궁은 옥황상제가 거주하는 궁궐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자가 사랑하는 임은 옥황상제로, 그리고 이 화자는 옥황산제의 미움을 받아서 지상계로 쫓겨난 선녀로 비유되고 있죠. 자, 어쨌든 새가 되어서 임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청나는 화자를 비유하는 말이겠죠. 듣고서 못 뵙더님 첫낯에 잠깐 뵈니 내 임이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늠할까. 자, 임을 잠깐 뵀어요. 내 임은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의문형 표현으로 반가움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잠깐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뵙고 다시 뵐 일 생각하니 자,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의 미인들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궁궐의 고운 여인 좌우에 버렸는데 임의 근처에는 미인과 여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역사적 상황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왕의 근처에 다른 신하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신하들을 미인과 여인으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임의 근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수줍은 빛바랜 화장을 어디가 자랑하며 탐탁지 않은 태도를 누구에게 자랑할까? 화자는 지금 빛바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예쁜 미인과 여인과 대조되고 있죠. 그리고 화장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 역시 드러납니다. 자, 내 이런 화장을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화자를 보고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입니다. 이건 화자의 태도가 아니라 임의 태도예요. 왜 임의 태도가 탐탁지 않을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바로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미인과 여인들 때문이겠죠. 바로 임의 곁에 있는 왕의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 작가를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 때문에 왕이 화자에게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이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은 화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난간에서 피눈물을 소매로 훔쳐내며 옥경을 떠나서 하계에 내려오니,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가서 임을 잠깐 보고 금방 내려왔어요. 피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겠죠. 옥경을 떠나서 하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옥경은 천상계를 의미하고요. 하계는 바로 지상계를 의미합니다. 천상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적강 모티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생 방명이 이처럼 생겼던가, 자기의 인생을 방명하다, 팔자가 사납다, 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쓸한 10년 세월 그림자 벗을 삼고, 작가가 실제로 감옥에 있었던 기간은 3년인데 그거를 1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 심리적인 거리감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은 내 임이라 나를 어찌 버리시는가? 생각하시면 그 안이 불쌍한가? 임은 어떻게 나를 버리지? 나 불쌍하지 않은가?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사 1이 끝났어요. 지금 지상계에 있던 화자는 임을 만나러 천상계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 임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임 근처에는 많은 다른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 돌아오면 다시 뵐까 하였더니, 화자는 임과 재회할 수 있겠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내 임이 전혀 아니 버리시어 삼천리 약수에 청소사 건너오니, 임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수라는 장애물을 건너서 청조사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수는 깃털도 가라앉는 강이에요. 깃털이 가라앉으면 배도 띄울 수 없겠죠.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에서 아주 자주 인용하는 장애물을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그런데 이 약수를 건너서 파랑새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나에게 소식을 전한 거죠. 그래서 화자는 반갑게 여기고요. 여러 해 헝클어진 머리 틀어서 집어 꽂고 두 눈에 눈물 자국에 분도 아니 발라. 지금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아서 스스로를 가꾸지 않고 있었는데 일단 임에게 소식이 왔다고 하니까 급하게 갑니다. 먼 길 멀다 않고 허위허위 들어오니 급하게 반갑게 뛰어가는 모습을 음성 상징어로 말하고 있죠. 그것이 편지일 수도 있고 임일 수도 있죠. 그리던 얼굴을 본 듯 만 듯 하고 있어.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자, 그리던 얼굴을 이미 본 듯 만 듯 합니다. 사랑이 식은 거죠. 이 사랑이 식은 이유를 심술궂은 시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아까 임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화자를 모함하는 말입니다. 이 심술궂은 시샘을 어찌하지? 지금 자기의 처지를 의문형 표현으로 강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화자를 멀리한 이유는 바로 심술궂은 시샘 때문입니다. 이런 시샘하는 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알록달록 문이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옥돌 위 쉬파리가 온갖 허물 지어내니. 쉬파리, 화자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화자의 허물을 지어내는데 어떻게 지어내냐면요. 알록달록 고운 비단을 만들듯이 허물을 지어내고 있어요. 중국 책 시경의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짜금짜금짜그마한 화자의 허물을 하나씩 모아서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마치 비단을 짜듯이 화자를 모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 안 하실까? 자, 자기는 모함을 당하고 있지만 하늘에 해, 임을 의미하죠. 이 임이 짐작해 주시지 않을까?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일랑 던져두고 서러운 뜻 말하려니 이런 모함을 알아주실까? 이런 내용은 던져두고 일단 내 서러운 뜻을 말하려 한대요. 내 서러운 뜻이란 무엇이냐면요. 100년 인생에 인해임 만나보아 산과 바다에 맹세한 사랑의 첫 말씀. 자, 임과 내가 사랑했을 때의 모습이 드러나죠. 임을 만나고 산과 바다와 같은 영원을 상징하는 자연물에 걸고 사랑을 맹세했어요. 그런데 이 맹세는 버려졌죠. 옥 같은 얼굴을 홀로 두고 그리는가? 나 혼자 왜 임을 그리고 있지? 사랑이 실증났던가 박복한 탓이런가? 말하면 목이 메고 생각하면 가슴 끔찍. 임의 사랑을 잃고 아파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중약 아랫부분에는 작가와 관련된 역사적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가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광해군의 폭정을 비유하는 단어를 찾으실 수 있어야 해요. 풍상이 섞어치고 수많은 꽃 떨어지니 풍상은 당시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뜻하겠죠. 이 바람과 서리 때문에 수많은 꽃이 떨어져요. 당시에 희생됐던 수많은 선비들을 뜻하고요. 여러 떨기 국화는 누구 위해 피었으며 국화, 매화, 대나무, 소나무는 고전 작품에서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신하들을 비유하는 대표적인 시어죠. 이 국화는 누구를 위해 피었으며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천지가 얼어붙고 춥고요. 차가운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하루를 볕을 쬐들 열흘 추위 어찌할까?
볕을 하루 쬐다고 해도 지금 역사적 상황, 열흘 추위가 너무 추워요. 당시에 좋지 않았던 역사적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가 4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화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은침 빼내어 오색실을 꿰어놓고 임의 터진 옷을 깁고자 하건만은 여전히 화자는 임의 옷을 짓고 있습니다. 화자가 여전히 임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천문 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까? 갈 길이 아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천문구중은 임이 있는 광한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녀자라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또 한 번 뒷받침하죠. 나의 사랑을 이미 살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의문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력 섣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지금 화자는 임의 겨울옷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력 섣달이 지나고 봄이 오면 늦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짓날 자정이 지난 밤에 돌아오니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동짓날이 돼서 다른 집들은 대문을 차례로 열어요. 그런데 화자는 오히려 자물쇠를 굳게 걸고요. 침실을 닫아버립니다. 이미 없기 때문이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행동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콕 박혀서 바깥과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우리 피었는가. 서리와 매화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인데 서리가 얼마나 녹았는지도 모르고요. 매화가 얼마나 피었는지도 몰라요. 즉 화자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천줄기 눈물은 피되어 솟아나고 너무 괴롭죠. 반벽 청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등을 밝히고 있어요. 이미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벽청등에 드러나죠.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황금이 많으면 부라도 살 텐데 라는 의미인데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고사를 활용해서 화자의 심정을 표현했다. 이런 선지가 옳게 출제되었거든요. 중국 한나라 무제 때 황후 진아교는 황제의 사랑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을 그 당시 문장을 잘 지었던 사마상녀에게 안겨주면서 좋은 시를 하나 써라. 그리고 시를 사게 되죠. 이 시를 무제에게 주었더니 황제가 황후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라는 이런 고사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의 화자도 돈이 많다면 부를 사서 임에게 보내서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할 텐데 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여러분 항아리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 있으면 아무리 햇빛이 쬐들 여기 항아리 밑에까진 빛이 닿지 못하죠. 이것에 빗대어서 임금이 즉 화자가 사랑하는 임이 나의 억울함을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 알아두도록 하세요.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원래 이별 상황이 오래되고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하고 돌이켜 생각하게 되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요? 결국 화자는 이 모든 것을 조물주의 처분이다, 운명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창에 비친 매화 달에 가느다란 한숨 다시 짓고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 타니 아쟁을 꺼내서 슬픔을 달래려고 연주를 해요. 거문고 줄 끊어져 다시 잊기 어려워라.
아쟁인데 왜 검은고라고 하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검은고 줄 끊어진다 이 얘기는 배가와 종자기의 고사를 빗대어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즉, 임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슬픈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슬퍼요. 결국 이런 얘기까지 하죠.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내어 차라리 죽어서 두견새가 되고 싶어요. 두견새는 한의 상징인 새죠. 화자의 한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두견이가 되어서 피눈물을 울어내고 싶어요. 청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경에 잔월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심야에 달을 섞었다는 건 달빛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달빛이 되어서 임의 잠을 깨우겠대요. 임의 잠을 깨우고 싶다는 건 화자의 사랑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런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활용해서 속미인곡이나 사미인곡 혹은 규원가를 활용할 수도 있죠. 다른 시가를 활용해서 화자의 태도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여기까지 같이 자도사 공부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표현상 특징 풀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자, 이런 건 한 군데만 쓰여도 옳은 선지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아까 자규, 두견새도 자연물이고요. 이화도 자연물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화자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번,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난다.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죠. 지상계에 있다가 천계로 갔다가 다시 지상계로 내려왔어요. 화자의 정서 변화. 지상계에선 임을 그리워했고요. 올라갔더니 임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며 내려왔고 내려와서는 임을 원망하는 정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선지. 3번 중국의 옛 고사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한무제 때의 고사를 같이 살펴봤죠. 황금이 있으면 불을 살 텐데 내용 기억나시죠? 4번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의문형 표현은 정말 많이 쓰였죠.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고 아주 많이 활용되었어요.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정답은 5번인데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비슷한 형식의 문장을 반복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비슷한 형식의 문장을 반복했다는 건 대꾸법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대꾸법을 찾기 너무 많다 하면 범위를 좁히면 되죠. 계절의 변화, 아까 어디에 드러났었죠? 여기 있죠.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가. 두 부분 대꾸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계절의 변화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인식이 변화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 4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의 공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나눴어요. 천계와 하계로. 이랬을 때 A, B, C, D, E, F가 속하는 공간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자, A, B, C, D, E, F는 여기 이 부분에 드러나거든요. A, B, C, D, E, F. 여기 표시해놨죠?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고 천계와 하계로 나눠보세요.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같이 볼까요? 일단 우리 천계는 하늘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천계는 일단 이미 계시는 광한궁,
그리고 옥경을 떠나서 하계에 내려왔단 말은 옥경도 하늘에 있는 공간이란 뜻이죠. 그리고 갈 길이 아득한 천문구중 역시 천계를 뜻하는 시어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계를 의미하겠죠. 주렴을 걷고 옥계에 내려가. 이 옥계는 화자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하계는 시어 그 자체가 하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침실,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광한궁, 옥경, 천문구중은 이미 있는 공간 천계이고요. 옥계, 하계, 침실은 화자가 있는 지상계, 하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푼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15번 풀어볼 거예요. 보기를 고려했을 때 시어나 식구의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 가장 다른 것을 묻는 문제거든요. 여기 시어나 식구가 적혀 있는데 우리는 본문에 표시를 해놓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풍상이 1번, 천지가 얼어붙어가 2번, 삭풍이 3번, 열흘추위가 4번, 동짓날이 5번이에요. 이 5가지 중에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동짓날이죠. 이 동짓날은 다른 사람들은 대문을 열지만 화자는 자물쇠로 굳게 잠그는 그런 날에 불과하지 나머지와 의미가 다르죠. 나머지는 바로 이 보기에서 말하는 광해군 때 영모 사건에 휘말려 3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모 사건, 광해군의 폭정,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뜻하는 시어입니다. 풍상, 천지가 얼어붙어, 삭풍, 열흘추위 모두 부정적인 시어인데 동짓날은 이것과 거리가 멀죠. 15번의 정답은 동짓날입니다. 여기까지 자도사 같이 공부했어요. 자도사는 작가의 억울함을 남녀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가사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